지금 이 순간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휴대폰 연락처를 열어보세요. 이름이 몇 개나 저장되어 있습니까? 100명? 200명?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당신이 힘들다고 전화했을 때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10명? 5명?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손가락으로 꼽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이 마음에 걸리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한 영상입니다. 친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예전만큼 어울리는 사람이 없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언젠가부터 연락이 뜸해진 사람들이 생각나십니까?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결코 나쁜 일이 아닌지도. 제1장,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진짜 이유. 20대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친구를 사귀는 게 참 쉬웠습니다. 같은 학교, 같은 동네, 같은 직장. 그냥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친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서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점점 줄어듭니다. 모임도 줄어들고 연락도 줄어듭니다. 이게 내가 문제인 걸까 하고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인기가 없는 건가? 내가 매력이 없어진 건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착각을 합니다. 인간관계 연구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현상을 연구해 왔습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덤바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유지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는 평생을 통틀어 고작 150명 안팎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진짜 친한 관계는 15명. 핵심 중의 핵심은 단 5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덤바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하게 현실로 드러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삶의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대에는 자유로웠습니다. 시간도 있고 에너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자녀 양육, 부모 봉양, 직장 책임, 수많은 역할이 생겨납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쓸 에너지가 예전처럼 풍족하지 않습니다. 둘째, 시간이 너무 소중해졌기 때문입니다. 20대에는 밤새워 수다를 떠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40대, 50대가 되면 하루 1시간도 아깝습니다. 내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셋째, 관계에 대한 피로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겪으셨을 겁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 진심을 다했는데 이용당한 경험, 함께하자 했던 사람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진 경험. 그 경험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관계에 신중해집니다. 아무에게나 마음을 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차가워진 게 아닙니다. 현명해진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남는지 그것이 핵심입니다. 제2장, 결국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평소에는 연락 한 번 없다가 무언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 당신이 잘 될 때는 함께 있었는데 조금 어려워지자 슬그머니 멀어진 사람. 앞에서는 응원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험담을 늘어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관계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당신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였을 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교환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사람은 관계에서 얻는 것이 있어야 계속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 얻는 것이 감정적 위로일 수도 있고 물질적 이득일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환이 끊기는 순간 관계도 흔들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당신이 승진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 당신이 힘들다고 털어놓았을 때 화제를 바꿨던 사람, 당신의 성공을 칭찬하면서도 어딘가 불편해 보였던 사람,
어려울 때만 전화해서 하소연하고 해결되면 사라진 사람. 이것이 결국 사람을 걸러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억지로 붙들지 않아도 싸우지 않아도 그냥 조용히 연락이 뜸해지고 멀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아,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더라? 그것은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정리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면 처음에는 허전합니다. 괜히 내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더 잘해줬어야 했나? 더 연락을 했어야 했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불필요한 긴장이 사라집니다. 쓸데없이 신경 쓰던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그 에너지는 지금 당신 곁에 남아있는 진짜 사람에게 쓰이게 됩니다. 제3장, 끝까지 남는 사람들의 특징. 그렇다면 진짜 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래 알고 지냈는데 오히려 더 편한 사람. 몇 달을 못 봐도 다시 만나면 어제 본 것 같은 사람. 연락이 뜸해졌다고 서운해하지 않고 다시 연락이 오면 반갑게 받아주는 사람. 이런 관계가 진짜입니다. 힘들 때 먼저 연락해오는 사람.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눈치채는 사람. 무언가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당신이 걱정돼서 연락하는 사람.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 경쟁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냥 잘 됐다며 함께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따로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여기서 착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사람이 곁에 없다고 느낍니다. 나에게는 그런 친구가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힘들었던 순간 아무 조건 없이 전화를 받아준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그냥 옆에 앉아 있어준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별것 아닌 일로 웃고 떠들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나아진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사람입니다.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정서적 에너지 연구에서도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진짜 친밀한 관계 단 한 명이 수십 명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행복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제4장, 인맥 청소가 필요한 이유. 인맥 청소라는 말이 좀 차갑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정리한다니 그게 말이 되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아깝습니다. 버리기가 망설여집니다. 그런데 막상 정리하고 나면 공간이 생기고 숨이 트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에 에너지를 쏟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감정은 유한합니다. 그것을 아무에게나 나눠주면 정작 소중한 사람에게 줄 것이 남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인맥 청소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기 위해 당신이 달라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더 잘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더 낮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20대의 관계가 50대에도 그대로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어떤 관계는 그 계절에만 필요했던 관계입니다. 학창 시절이라는 계절, 취업이라는 계절, 육아라는 계절에 필요했던 사람들. 계절이 바뀌면 그 관계도 바뀌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사람이 나쁜 것도 아니고 당신이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계절이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멀어지는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과 허전함으로 오히려 자신을 괴롭힙니다. 이것이 결국 사람을 걸러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은
당신의 삶이 그만큼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아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적은 것으로 더 깊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5장, 진짜 사람을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합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렵지 않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힘들 때 누가 남았습니까? 건강할 때, 돈이 있을 때, 잘 나갈 때.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서 한동안 연락을 못했을 때, 사업이 잘 안 돼서 힘들었을 때, 가족 중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먼저 연락해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둘째, 실패했을 때 누가 곁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성공했을 때를 기억하려 합니다. 그런데 진짜 관계는 실패에서 드러납니다. 사업을 접어야 했을 때, 직장을 잃었을 때, 이혼을 했을 때, 병원에서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말없이 옆에 있어준 사람, 해결해주지 못해도 그냥 함께 있어준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셋째, 성공했을 때 누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까? 이것이 가장 어려운 시험입니다. 힘들 때 곁에 있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질투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누르고 진심으로 당신의 성공을 축하해 준 사람, 당신이 잘 됐다는 소식에 자기 일처럼 기뻐한 사람, 그 사람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3가지 기준을 떠올려 보시면 이름이 몇 개나 떠오르십니까? 한 명이 떠오르셨다면 당신은 충분히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2명이 떠오르셨다면 당신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3명 이상이 떠오르셨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만큼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명도 떠오르지 않으셨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간관계 연구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깊은 관계를 만들기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나 자신이 먼저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오늘 이 영상에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생이 정리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쓸모없이 무거웠던 것들이 내려지고 진짜 소중한 것만 남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적은 사람으로도 충분해지는 것입니다. 더 깊은 1명이 얕은 100명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잠깐 시간을 내어 연락처를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 때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까? 오래됐지만 그리운 이름이 있습니까? 보고 싶지만 연락 못한 이름이 있습니까? 지금 바로 연락해 보시겠습니까? 잘 지내? 라는 한마디로, 그 짧은 한마디가 당신과 그 사람의 관계를 오래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숫자보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겠습니까? 제 곁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그 댓글 하나가 이 채널을 계속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께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